안녕하세요, 피지코 왕국입니다. 시합이나 프로필 촬영 때 막판의 근육의 볼륨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바로 밴딩 로딩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정확한 적용량, 식단 세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딩은 근육 속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비우는 과정을 뜻하고, 로딩은 근육 속의 탄수화물을 채우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움직이며, 이 글리코겐은 근육 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내에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많을수록 근육의 사이즈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마라토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운동선수를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이전 논문들에 의하면 경기가 있기 36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의 글리코겐을 높은 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운동 선수들은 보디빌딩식의 탄수화물을 비우는 과정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비우는 밴딩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탄수화물을 로딩하는 보디빌딩식의 로딩은 저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로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높여 근육의 탄수화물을 고갈시키게 되면 근육에는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서 글리코겐을 합성화라는 신호를 보내 글리코겐 합성 효소의 활성이 증가되고, 이 상태로 탄수화물을 로딩할 경우는 원래 저장 가능한 양보다 1.5배에서 실험군에 따라 2배까지도 저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로딩량과 식단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격근 1kg에는 약 60에서 80g의 글리코겐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로딩 시에는 이 양의 1.5에서 2배가 로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 중간 정도인 대략 1.7배 정도로 계산하여 약 100에서 140g 정도의 글리코겐을 로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체중이 70kg이고 골격근이 40kg이라면 골격근 1kg에 100에서 140g의 글리코겐을 로딩할 예정이니, 저 값에 40을 곱한 4kg에서 5.6kg의 글리코겐을 로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리코겐은 한 분자당 수분 3분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저 4에서 5.6kg 글리코겐 중에 4분의 3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글리코겐 중에 수분을 제외한 순수한 탄수화물의 양은 4에서 5.6kg을 4로 나눈 1에서 1.4kg입니다. 결론적으로 골격근 양이 40kg인 사람은 로딩 시에 탄수화물을 1에서 1.4kg을 섭취해주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식단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탄수화물 로딩 시에 몸이 부어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수분과 염분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일반 분들에게 크게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수분, 염분 조절의 세부 사항도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그럼 밴딩 로딩 과정을 스텝별로 예를 들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을 비우는 밴딩 과정을 약 3-4일을 진행합니다. 이때 식사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고강도의 서킷 운동을 하며 탄수화물을 고갈시켰지만, 최근의 연구는 완전한 무탄보다는 섭취하고 있는 전체 칼로리의 50%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나머지 50%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다이어트 막판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1500이라면 이 중 절반인 750칼로리는 탄수화물로, 나머지 750은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며 슈퍼세트, 트라이세트, 자이언트 세트 등의 쉬지 않은 서킷식의 운동으로 최대한 근육 속의 탄수화물을 비워냅니다. 다음은 나머지 3일 동안 로딩을 진행합니다. 먼저 본인의 골격근 양을 파악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바디라는 회사 제품으로 골격근 측정을 많이 하니 인바디로 골격근 양을 측정하고, 거기에 1kg당 수분을 제외한 약 25g에서 35의 탄수화물을 로딩해주면 됩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40kg의 골격근을 가진 사람이면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은 40에 25에서 35g을 곱한 1에서 1.4kg이 됩니다. 진짜 극악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탄수화물을 운동으로 완전히 다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1kg만 로딩한다고 가정하고 로딩할 양인 1kg을 3일간 나누어 먹어보겠습니다. 이 1kg을 3일로 나눠서 매일 같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글리코겐 합성 호르몬이 극도로 높게 올라온 상태인 첫날에 총 탄수화물 양의 절반을 넣어주는 것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1kg의 절반인 500g을 넣어주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 250g씩 나머지 탄수화물을 넣어줍니다. 또한 로딩할 때는 수분과 염분도 제거해야 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무염이나 저염 닭가슴살로 교체해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마시닭에서 나온 염분 무첨가 닭가슴살이나 저염 닭가슴살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때 하루 섭취 열량 중 75%는 탄수화물, 25%는 단백질로 섭취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첫날 탄수 500을 넣는 날에는 단백질은 이것의 3분의 1인 약 165g을 넣어줍니다. 이 무염 닭가슴살로 먹을 경우 약 6팩을 섭취하면 됩니다. 26g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6팩 먹으면 염분 섭취 없이도 대략적인 단백질 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2, 3일째는 탄수화물을 250g 넣기 때문에 단백질은 이것의 3분의 1인 80g 정도를 넣어주며 이 무염 닭으로는 약 3팩을 먹으면 더 양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량의 글리코겐 로딩이 가능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몸의 볼륨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점을 추가로 얘기하면 글리코겐을 로딩할 때 탄수화물은 반드시 포도당 종류여야 합니다. 과당은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포도당은 에너지로도 쓰이고 글리코겐으로도 저장되지만 과당의 경우는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것은 지방에 저장되며 글리코겐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도당 중합체인 전분이 들어간 쌀이나 밀가루, 감자, 고구마 등을 섭취해야 하며 과당이 들어간 과일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로딩 시에는 운동을 완전히 줄여주고 하루 이틀 전에는 완전히 쉬어주어야 합니다. 고갈된 에너지원을 채우기 위해 로딩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굳이 운동까지 진행하는 것은 애써 채운 것을 다시 비우는 격입니다. 다이어트가 덜 되었다면 밴딩 로딩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 무염 닭가슴살, 저염 닭가슴살 먹으면서 시합이나 프로필 촬영 마지막까지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추가적인 볼륨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다이어트가 덜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부어 보이는 몸을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논문이나 실험 데이터에 따라서 적정량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로딩의 정도와 로딩 때 먹는 탄수화물의 종류는 경험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수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진행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보고 탄수화물의 양을 증감시켜야 하며 탄수화물 근원 또한 쌀, 떡, 고구마, 감자, 베이글 등의 탄수화물들을 하나씩 골라서 먹어보고 본인 몸에 가장 잘 받는 음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밴딩 로딩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현재 영상에서 식단 설명 중에 사용된 이 무염 저염 닭가슴살이 저희 채널과 연계하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피지크왕국 코드로 랭킹닷컴 회원 가입 후에 영상 설명에 첨부된 링크로 접속 시에 10팩 주문 시 추가로 2팩을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시합이나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이용해서 저렴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글리코겐 로딩과 무염 닭가슴살을 활용하여 보다 볼륨감 있는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